안녕하세요, 리에나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나요? 요즘은 자기애나 셀프러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막상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보면 생각보다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애가 넘친다라고 생각하면 거울 보면서 그냥 나 예뻐 하는 장면이 떠오를 텐데요. 물론 그런 학원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힘들 때나 내가 싫어질 때는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내가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로가 필요할 때만 나를 일시적으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태도에서 나 자신을 공주처럼 퀸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쌓여서 자기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을 하고 느껴온 퀸의 마인드를 갖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비싸게 보내는 것이에요. 저는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대접하는 수준이 결국에 타인이 나를 대접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랑 만나면 예쁜 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의 눈치가 보여서는 아니고 그냥 허름한 데 있는 너를 내가 보기가 싫어서야. 너는 그냥 예쁜 데에만 있을 것 같아.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이유가 그 친구가 보기에 제가 혼자서도 꽤나 스스로를 아끼면서 사는 애라는 이미지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시간이 여유로울 때 집에서 그냥 예쁜 잠옷을 입고 홈케어하고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혼자 놀더라도 예쁜 카페나 호텔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비싸게 보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비싸다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굳이 시간 내서 괄사하고 팩하는 거 다 정성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정성이고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정성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같은 정성을 쏟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타인은 전부 내 거울이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나에게 따라하거든요. 내가 맨날 여유 시간에 휴대폰만 하고 있으면 타인이 나를 만날 때 딱 그 정도 에너지에 맞춰서 나를 만나러 올 거예요. 얘를 만나면 그냥 대충 카페 가고 셀카 찍고 휴대폰 하다가 집 가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여러분도 반대로 주변 지인을 만날 때 사람마다 마음가짐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값싼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자극적인 쇼폼 컨텐츠와 인터넷 속 분쟁, 이런 것들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쇼핑 대신 소중한 내가 입을 옷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기 위해서 쇼핑몰에 나간다던가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원하는 자리 혹은 사소한 맵기 정도라도 정중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귀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 사람은 타인이랑 있을 때도 같은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나에게 계속 말을 해주거든요. 너는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여성들은 내가 불편한 공간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황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조차도 그냥 분쟁 없이 조용히 품위 있게 물러날 줄 알게 돼요. 나에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아니까 우아하게 에너지를 아껴서 나에게만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대접하는 수준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수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잠드는 공간에 내 취향을 담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잠은 뇌와 신체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현실의 말과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잠드는지, 어떤 장면을 상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지에 따라서 다음날의 컨디션과 말투, 그로 인한 사소한 선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쌓여서 결국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자기 전에 고민이나 그날에 창피했던 일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곱씹으면서 잠에 들다 보면 몸은 쉬고 있어도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유독 부정적인 생각이 더 꼬리를 물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힘든 일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아, 내일도 이렇게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이어지고 내 문제점을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이런 생각을 안고 잠에 들면 다음날 내가 어떤 생각을 자동으로 기억할까요? 다음날은 좋은 아침이 아니라 그저 오늘과 똑같은 힘든 하루가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실에서는 유독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선 환경이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침실에는 물건을 하나 들일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막 대단한 인테리어가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향, 눈이 편안한 조명, 내가 좋아하는 침구의 촉감, 협탁에 올려두는 작은 소품 이런 것들만 신경 써서 바꿔줘도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진짜 좋고 포근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침실은 하루를 끝맺는 공간이자 시작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해보세요. 나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그 찰나에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루를 절대 허둥지둥 대충 시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진정한 귀티와 우아함은 의외로 사람들 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간 그 이전에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볼 순 없지만 나만은 알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앞머리만 씻고 공복에 아이스커피 들이키면서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면 아무리 귀티나는 스타일을 연출해도 내 스스로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사실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기지개를 한번 피거나 짧은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아이스커피 대신 따뜻한 음양탕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면 짧은 독서를 하면서 좋은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소한 정성이 사람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믿어요. 정말 이런 습관이 하루, 한 달, 몇 년씩 쌓이면 여러분의 피부 안색이 되고 고든 자세가 되고요. 머릿결과 손끝의 결 자체가 우아하게 달라질 거예요. 저는 버스를 놓칠까봐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이 퇴사를 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나를 조금만 더 챙기면 우아하게 충분히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거칠애보다 본연의 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내 욕구에 솔직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나 진짜 다 괜찮아. 이거 비쌀 텐데 그냥 다음에 하자. 아,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하자. 이런 말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었던 건지 정작 집에 돌아오면 아, 그 말 왜 했지? 하면서 후회스럽거나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대에게 서운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 괜찮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나는 내 마음을 정확히 요청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여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여자가 아니라 아무런 배려 없이 자기 이득만 취하는 무례한 태도예요.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고 그것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연인이나 친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배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내 속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는 그 막연한 기대, 그리고 혼자 실망하고 상처받는 감정의 소모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나는 오늘 이 동네에 가보고 싶어. 나는 이 방식이 더 편한데 너는 어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까지 스스로 선택하세요.
공주님은 선택권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도 듣고 서로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넘겨주는 습관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욕구는 부끄러운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무리하지만 않으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나에게 선물하듯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음식에서 플레이팅과 미감을 좀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식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중간에 잘 보내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하루를 끝마친 나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빵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냥 비닐봉지를 뜯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물론 현실적인 날에는 그렇게 먹는 게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빵을 토스트하고 좋아하는 접시에 담고 곁들일 차나 잼, 과일까지 함께 준비해보세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좀 다르게 보게 돼요. 아, 나 이런 시간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꼭 브런치 카페 가지 않아도 예쁘게 먹을 수 있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 일상이 된 여성은 막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몸짓과 분위기에서 여유가 배어나와요. 이미 매일의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접받고 정돈된 게 기본값이거든요. 그게 그냥 빵 한 조각, 삼각김밥일지라도 예쁜 접시를 꺼내고 같이 마실 따뜻한 차를 따르고 천천히 앉아서 먹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나에게 너는 소중하다 라고 말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일은 막 거창한 거라기보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작은 대접에서 시작이 됩니다. 6번째는 소비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에요. 저는 물건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명품이든 귀여운 키링이든 무언가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정 디자이너의 미감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그 물건이 나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서도 있고 혹은 그냥 너무 귀엽고 예뻐서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옷과 주얼리, 소품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세상에 표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 비싸니까 대충 비슷한 걸로 살까? 그런데 제 경험상 가격에 타협해서 고른 대체 소비는 결국에 이중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했다면 오래오래 만족했을 텐데 애매하게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나면 결국에 처음에 골랐던 그 마음에 드는 걸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물건을 비싼 것으로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준 없이 선택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그냥 기준이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기준이 기능이 되어야 하는 소비도 있잖아요. 저는 특히나 겨울 옷이나 전자기기, 매일 피부에 닿는 기초 화장품처럼 좀 오래 쓰고 자주 쓰게 되는 물건은 가격보다 기능을 더 봐요. 대신에 여름 기본티는 가성비를 기준으로 정하고 저는 책도 웬만하면 돈 주고 구매를 안 해요. 요즘에 전 소비 전에 이런 질문을 꼭 해보거든요. 5년 뒤에도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솔직히 아닐 것 같으면 구매를 그냥 안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습관이 아니라 안목을 높여주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구매값 대신 주식에 투자하면 조금이라도 자산이 불어나기도 하고요. 솔직히 물건도 짐이고 다 내 에너지를 조금씩 잡아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정말 내 취향에 맞는지,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오래오래 필요한 물건인지를 꼭 따져서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퀸의 마인드를 갖춘 여성은 양보다는 무조건 질, 유행보다는 자신만의 클래식을 만드는 것에 익숙해요. 여러분도 남들이 전부 사는 것들보다 내 삶에 오래 남길 만한 것들을 골라보면서 소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삶을 궁금해하지 말고 나의 기록을 믿어보는 것이에요. SNS를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성과에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26살에 월 200을 받으면 큰일 난 건지, 28살에 5천만 원 모았는데 어떤지, 남자친구한테 이걸 받았다, 누구는 집을 샀다, 이런 수치와 기준들이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떠돌아다니죠.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타인의 일상을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기준이 흐려져요. 나는 분명 내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SNS 속 그 예쁜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줄어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한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동이 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공주님이잖아요. 저는 공주는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삶에서 베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공주는 자신의 욕망을 내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에너지로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누군가 행복해 보이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저 사람은 저게 행복하다는데 그럼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은 뭘까? 나는 어떤 순간에 정말 순수하게 행복한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건 왜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그건 또 왜일까? 저는 이런 식의 나와 관련된 질문을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쓴 지 2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의 삶을 봐서는 많은 생각이 들진 않고, 그래서 나는 뭐가 좋았더라? 하면서 나에 대해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나는 내 한 몸을 가지고 나라는 딱 한 번의 인생밖에 못 살고 떠나잖아요. 절대 남의 속도에 맞춰서 달릴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의 믿음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타인의 성과를 훔쳐보느라 내 직관을 잃지 말고 매일 내가 기록해온 감정과 선택을 믿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오늘은 또 어떤 일에 소소하게 행복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결국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느껴온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7가지 방법을 나눠보았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혼자 보내는 시간을 비싸게 보내는 것, 잠드는 공간에 내 취향을 담고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루를 허둥지둥 시작하지 않고 아침부터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 내 욕구에 솔직해지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것,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나에게 선물하듯 준비하는 것, 소비의 기준을 세워서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의 삶보다 나의 기록을 믿는 것. 이 모든 건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공주처럼 사는 게 비싼 옷 입고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정성으로 나의 하루를 귀하게 대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진정한 퀸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진 여자는 타인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왜냐면 이미 자신의 하루 안에서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언제나 품격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